네, 이곳 사가정역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중랑구 주민 여러분, 잠시 후 이곳에서는 중랑 윤석열 정권 심판 중랑 시국촛불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랑 시국촛불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준비가 시작되는 동안 7시 10분에 본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줄을 이거 치우고 할게요. 앞줄을 이게 쭉 깔아놓으셨어요. 네, 우리 사가정역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중랑구 주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중랑 시국촛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중랑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시국촛불입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회 공정성 강화,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정권 심판을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중랑 시국촛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참여하신 분들의 큰 박수로 중랑 시국촛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진보당 중랑구위원회 위원장 노혜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희 이제 진보당 중랑구위원회에서 이 시국촛불 시작하기 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중랑 주민들 서명 1000분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며칠 전 언론 기사에 보수의 상징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80%가 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분들의 마음이 돌아섰다. 이제 그 지지율이 50%도 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난 거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노동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렇게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든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랑 시국촛불 시작하면서 민중의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독도의 날이고 홍범도 장군께서 돌아가신 지 8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이 땅에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4일 뒤가 되면 10월 29일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돌아가시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사 유족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명복도 함께 빌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우리가 더 이상 국가의 책임 아래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함께 세우면서 민중의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예, 그러면 우리 집회 때마다 늘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우리 중랑구 주민분들께서는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은 5.18이 되면 늘 불리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힘있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냄새 비용지는 한대로 깃발도 막혀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국 촛불을 진행하면서 앉아 계시는 곳에는 피켓 하나가 다들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피켓을 들고 같이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도 좀 찍고, 원래 집회에 가장 중요한 건 남는 건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잘 네, 사진 잘 찍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구호를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 규탄이 먼저 보이도록, 예,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호 같이 외치도록 크게 높이 들어주십시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네, 피켓을 다 같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해주시면 사진이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네, 뒷부분은 다음번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귀한 첫 번째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4일 뒤면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다 잘 아시죠? 네, 어떤 날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사회적 참사는 없어야겠다라는 다짐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함께 모였고 노란 리본을 들고 박근혜 정부와도 싸우고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너무나도 슬프게도 서울 한복판에서 끔찍한 사회적 참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책임자는 처벌되지 못하고 있고 이 이태원 참사의 정부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정주희님의 아버님이신 정혜문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시국촛불에 참석하신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정주희 아빠 정혜문입니다. 참사 일주기를 4일 앞둔 오늘까지도 400개가 넘는 우리의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초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가 끝났지만 우리 가족들은 묻는 질문에 답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짧은 조사 과정 속에마저 유가족들과 생존자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단 실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되며 반쪽짜리 조사로 전결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찾고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하여도 언제나 돌아오는 답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 아직 조사 중이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많은 인파가 운집회할 예상하고도 왜 마약 조사에만 집중했는지, 왜 현장에 있던 희생자들은 연고도 없는 타지의 병원으로 이송시켰는지, 참사 직후에 왜 영종도 입회도 없는 분향소를 차리고 근조 리본을 뒤집어 폐용하도록 지시했는지, 맥밥이 뛰어있던 희생자들을 왜 병원이 아닌 체육관으로 이송했는지, 도대체 저녁 먹고 돌아온다던 가족이 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건지 아무도 설명하고 알려주지 않는 이가 없었기에 특별법 제정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 동의를 호소했습니다. 녹아내릴 듯한 뜨거운 도로 위를 걸으며 복귀를 끌어가며 타오르는 듯한 아스팔트 위를 기어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어 외쳐주신 힘내세요. 그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큰 관심과 연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8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원회 의결과 본회 통과, 대통령의 재감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행안위에서는 해서 통과된 법안은 특별법 논의 자리 자체 참석하지 않았고 국심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 수정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야당의 인법 국주 총선용 권모수수라 하며 참사를 정쟁화시키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아야 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국민들이 힘을 합쳐 추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쟁 법안이라는 말하는 지금 이 현실,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11월 중에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시는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는 시선 하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삭제되고 있을 참사의 기록과 흔적들을 지키기 위해 또 진상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기 위해 우리는 걷던 가시밭길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를 위해 여러분께서 눈은 똑똑히 뜨고 함께해 주시라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유가족들과 연대하며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되고 재난 참사로 인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긴 밤을 지내고 또 해가 뜨는 그날까지 지금 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이태원 참사의 억울함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함께 싸우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네. 앞서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월 29일이 일주기가 되고요. 5시, 오후 5시에 시민 추모대회가 서울 광장역 세종대로에서 열립니다. 우리 이곳 사가전역을 지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국촛불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시민 추모대회에 함께 하셔서 유가족분들에게도 힘을 드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깜빡하고 순서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중랑구에서 처음으로 시국촉불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급박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를 빛내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도 오시고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가하신 단체와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그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 지부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박수. 네, 그리고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김희애 위원장님 오셨을까요? 네, 아직. 그럼 오시면 제가 또 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국 민주일반노조 중랑공단재단 분회장님, 우리 병건록 분회장님과 간부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전국협동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이신 김필선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중랑 마을 활동가이신 우리 이상현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또 진보정당, 중랑구 지역에 있는 진보정당들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 중랑구위원회 우리 서명석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진보당 중랑구위원회 당원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홍 조끼 입으신 분들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우리 서울지부 조합원 분들이십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네네, 예, 오셨습니다. 예. 전국 민주일반 노조 우리 김희회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보당 중랑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역에 계신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 우리 노동조합 동지들을 잘 알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중랑구 주민분들을 만나뵈면서 함께 우리의 의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함께 표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이제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발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서울 지역 곳곳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무슨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아세요? 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라 라는 요구를 가지고 민주노총과 우리 각계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피켓팅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자기의 처지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측에 비해서 사용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에 손해를 끼치면서라도 자신의 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노조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일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 그 외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사용자를 상대로 싸움을 하면 손해배상을 몇천억씩, 몇백억씩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의 이야기 그리고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전국 민주일반 노조 중랑공단재단 변곤록 분회장님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 중랑공단재단 분회장 변곤록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희 공단은 현재 체육관, 또 배드민턴장, 또 축구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저희 조합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도서관 아시죠? 도서관 자주 방문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과 또 장미 축제 공연 등 갖가지 어떤 중랑구의 문화 행사를 담당하는 그런 중랑 문화재단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랑구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권 심판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개최가 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외치다 보면 그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 씁쓸한 그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님 힘내시고 끝까지 저희가 함께 할 테니 힘내십시오. 네, 아버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노조법 2, 3조 개정을 지금 민주노총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노조법의 정확한 명칭을 아시나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이 노조법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내지는 노란 봉투법이라고도 하죠. 노조법의 목적은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노조법의 목적은 노동조합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법률입니다. 특히 저희가 개정을 요구하는 노조법 2, 3조에 대한 내용은 2조를 보면은 그 어떤 소위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로자라 함은, 뭐 사용자라 함은, 뭐 사용단체라 함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이런 모든 어떤 정의를 정의해 놓은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1항의 근로자와 2항의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은 근로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 급료 중심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특수 고용 노동자들, 뭐 운송료, 수수료, 뭐 건당 수수료, 뭐 작업 수행비 등 수입급, 임금, 급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를 할 수 없는, 노조를 만들어도 법의 노조로 노사교섭 자체가 인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뭐 문제가 됐던 화물 노동자들의 어떤 화물 노조가 문제가 됐었죠. 그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정의를 임금, 급료에 국한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항에 보시면 사용자의 정의를 사업자,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고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영과 책임이 있는 있는 자의 근로계약상의 관계를 맺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의에 원청도 포함을 시켜서 하청업체도 원청에 대한 보섭과 쟁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3조를 보시면 이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단순히 어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 교섭으로 인한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3조를 근거로 노동조합과 근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법조문상의 내용을 좀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무리한 손배로 무리한 손배의 대표적인 예가 2009년의 쌍용 자동차 파업입니다. 파업이 끝난 후에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손배 판결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노동자를 돕기 위해 47만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전달하면서 이 법이 노란 봉투법이라고 명명이 되었었습니다. 노조법 2, 3조의 개정은 뭐 노동조합의 정당성과 결정권을 규정해야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조법 2, 3조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은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끝구호 3창 해주시고요. 끝에 투쟁 하나 한번 해주십시오. 노조법 2, 3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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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감사합니다. 네,
노조법 2, 3조 개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상세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투쟁의 결의를 밝혀주신 우리 방범록 분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예 공연입니다. 네, 신나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합원인데요.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원 분들이 우리 오늘 이 시국촛불에 참가하신 분들께 좀 즐거운 시간 또 함께 결의를 모으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래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칭 노래하는 언니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또 연대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분들이 우리 노래하는 언니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마이크 너무 두개 빼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래하는 언니들입니다. 저희가 결성된 게 갑자기 결성이 돼가지고 노래를 잘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노래다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켓을 다 같이. 주저앉아 먹고 울고 싶을 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준 그대를 나는 동지라 하네. 때로는 그대의 따끔한 말이 싫기도 했어. 하지만 그건 그만큼의 무더운 사랑. 나 역시 그대가 지쳤을 때의 힘이 되고파. 우리 한결같은 동지로 살자. 한결같이 우리 영원토록 우리 그날 위해 더 싸워나가자. 하늘 높이 높이 치솟는 태양과 같이 그날 위해 늘 한결같이. 때로는 그대 따끔한 말이 싫기도 했어. 하지만 그건 그만큼의 무더운 사랑. 나 역시 그대가 지쳤을 때의 힘이 되고파. 우리 한결같은 동지로 살자. 한결같이 우리 영원토록 우리 그날 위해 더 싸워나가자. 하늘 높이 높이 치솟는 태양과 같이 그날 위해 늘 한결같이. 한결같이 우리 영원토록 우리 그날 위해 더 싸워나가자. 하늘 높이 높이 치솟
솟는 태양과 같이 그날 위해 늘 한결같이 그날 위해 늘 한결같이. 감사합니다. 못 들어주겠죠? 이 상태로 한 곡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두 번째 곡. 노래를 듣고 사는 사람은 알겠지 알게 되지. 어떤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하늘로 숨이여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두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가슴이 돌아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겨울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심플은 숲이 되고 사랑의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 깊은 곳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날씨는 추워지는데 난방비 걱정해. 재벌들은 세금을 깎아주고 시민들은 세금의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시킵시다. 투쟁! 외로움에 쩔쩔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마이크 주세요.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샌가 반짝이는 꽃을 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살려말로 짚은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바로 해체할게요. 생각보다 잘해요. 한국 덜하니 너무 가혹하십니다. 예. 예,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노원도 오고 가사도 잘 안 보이고 고음 불가에 그랬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 함께 시국촛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연습도 열심히 했거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중랑구 이곳 사가정역을 지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무슨 일이지 싶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 지금 이곳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랑 주민분들의 우리 중랑구 활동가들의 실천의 장인 중랑 시국촛불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 모아 주신다면 이 자리가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구호 하나 또 신나는 노래 들었으니까 구호 하나 외쳐볼게요. 이번에는 사회 공공성 강화가 보이게 해주시고요.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네.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고 사회 공공성 강화하라. 네, 사진이 잘 찍혔을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고 사회 공공성 강화하라. 네, 우리 주민 여러분 요새 사는 게 어떠십니까? 살림살이 좀 어떠신가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다. 시장에 예전에 이번 추석이 이제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도 10만 원이면 장 보고 할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는데 정말 지금은 뭐 20만 원 가져가도 우습게 쓴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노동자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얘기 다 실감하시죠? 네. 지금 뭐 도시가스 요금,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월급은 정말 코딱지만큼 올라서 실질 임금 인상률이 그 물가 인상률보다 미치지 못한 것이 IMF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이 정말 어려운 시기 지금 교통요금도 또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았어요. 너무 대중교통비가 비싸가지고 진짜 대중교통 요금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출발할 때 출발하기 누르고 도착해서 도착하기 누르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아이폰이라 자꾸 까먹어가지고 적립을 놓치고 너무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정말 10원 20원 100원 200원에 발발발발 손을 떨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 삶과 밀접한 이런 요금 문제들을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아까 이제 노래 부르신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벌들의 세금은 엄청나게 깎아주는 이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들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발언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여자분들 그 인사에도 해주셨던 우리 교통요금 인상과 교통 공공성 강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중랑 마을 활동가이신 이상현 동지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네에서 이렇게 정치 집회를 열다니 너무 짜릿한 마음입니다. 전 주로 이 뒤에 술 마시러 자주 다니는데요. 저기 또 녹색병원도 있고요. 자주 지역 활동하러 또 다니기도 하는데 또 이런 또 익숙하거나 또 처음 뵙는 이런 분들과 함께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아까 전에 사회자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뭐 교통운동 한다, 마을활동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까 또 이제 사회자 발언 중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마을활동가로서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고 이제 비정규 수입에 의존하고 프리랜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공요금 인상이 더욱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통장에 찍히는 건 별로 없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쓰고 있거든요. 후불이 아니라 넣어서 쓰고 있는데 확실히 이 체감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딸는 속도가 빨라서 충전을 훨씬 더 잡게 해야 되고 또 통장 걱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되게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 민생 이야기를 하는 정부가 왜 교통요금을 비롯해서 이렇게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이라든지 이제 물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교통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자동차라고 하셨지만 제가 약간 복선을 깔았는데요. 주거 분야입니다. 네, 건축 분야고 한 70% 정도가 건축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연효율을 높이고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이제 녹색 건축물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네,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자동차,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이게 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동차를 줄이고 사람들이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 도보를 이용을 해야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런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또 기후위기 대응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이제 올해 3월에 그 국가의 탄소중립 노색성장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온실가스 감축 많이 하는 산업계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깎아줬더라고요. 많이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는 많이 배출시키고 시민들은 또 너무 추운데 뭐 난방을 줄이고 그리고 너무 더운데 에어컨 켜지 말고 줄여가면서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불평등하고 이렇게 기만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범을 보일 것이 정부고 그리고 산업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목소리들을 더 낼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뭘 한다고 발표를 많이 합니다. 서민들의 이제 교통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후동행 패스를 한다. 그리고 K 패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들여다보면은 이미 오른 교통요금에서 그 시범사업 비용을 댄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많이 뺏고 조금 이렇게 시혜적으로 주는 그런 기반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가셔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교통요금 올랐는데 그래도 기후동행 패스랑 뭐 K패스 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미 우리 주머니에서 다 나간 거 가지고 하는 거다. 결국은 교통요금을 더 줄이고 무상화로 나아가는 것이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네에서부터 같이 알려나가고 또 이제 중랑구에도 뭐 마을버스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교통정책들 필요한 그런 민생 정책들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도 문제지만 기후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고 또 죽어간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도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서 사람들의 목숨이 수없이 희생이 되었고 지난해도 폭우 참사로 반지하 방부터 물에 잠겨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불평등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가장 먼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안전사회를 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등 관심이 없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가급적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뽑아놓고 자꾸 요구를 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면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안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정치적인 장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공약을 갖추고 있는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진심이 있는지 보시고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대 양당 이외에도 오늘도 여기 동지들 오셨지만 다양한 정당이 있습니다. 정말로 민생에 대해서 살피고 대안을 얘기하는 그런 진보 정당들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는 정권 심판보다는 투자행 예, 정권 심판보다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마음 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담은 구호를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막고 안전 사회를 이루는 게 누구인지 함께 구호를 외쳐보고 싶은데요. 전체 구호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희생 없는 안전사회 우리가 이룬다! 희생 없는 안전사회 우리가 이룬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해주신 우리 이상현 동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발언은 사실 앞으로 이제 한 발언 정도가 더 있거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면서 나도 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문화의 공연입니다. 예, 작은 집회지만 많은 문화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 다채로운 행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준비하는 공연은요, 우리 진보당 당원들이 준비를 했고요. 몸짓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보셔서 나오는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 잘 추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큰 박수로 함께 이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춤추는 언니들입니다.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맑은 빛 어둠 속에 사라져 진실이 외로움에 흔들릴 때 내 어깨 잡아주던 그대 손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아이들 꿈을 위한 투쟁에 참교육한 뜻으로 나가야 해 즐거움 어려움도 함께하는 당신은 나의 동지랍니다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앵콜이 안 됩니다. 예, 체력이 어렵습니다. 네, 다시 한번 즐겁고 신나는 공연해주신 우리 춤추는 언니들, 강원분들께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지금 자유발언 신청자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발언 중에라도 나도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발언은 저희 진보당 당원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다시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중단과 역사 왜곡 지금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우리 진보당의 성장님 당원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묵동에서 6살 난 딸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진보당 당원입니다. 성정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순은 중대장이었다.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 문구는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홍범도 장군의 일지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한 줄입니다. 양순은 홍범도 장군의 아들입니다. 장남인 양순은 16세에 일본군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양순의 어머니 홍범도 장군의 아내분은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홍범도 장군은 1908년 이렇게 큰아들과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 딛고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하며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마침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목숨 바쳐, 온 가족이 목숨 바쳐 했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홍범도 장군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해라, 철거해라 할 수 있습니까?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이 있는 독립영웅실조차 철거하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희생해온 독립전쟁 영웅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소중한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지 80주기 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80년 전 10월 25일 홍범도 장군은 평생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머나먼 카자흐스탄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존중해서 그 뜻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은 또 독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는 진짜 우리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독도의 날 오늘 안타깝게도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우리나라 땅 남쪽 땅에 또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요. 미국은 이런 독도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동해를 일본해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의 주요 공공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해입니까? 아니야.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어떻게 되찾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갖다 바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고 일본산 초콜릿에 세슘이 발견되는데도 방사능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을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노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 자신의 그 무엇인지 모를 것 같은 이념, 그리고 일본을 위한 정책과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살 난 제 딸, 그리고 곳곳에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어주고 물려줘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소중한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들 똑바로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이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여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우리 사회 공공성 문제, 노조법 2, 3조 개정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세우는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네. 우리 중랑에 있는 많은 주민분들이 주변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 심판 치국첩부를 함께 봐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더 나은 세상,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중랑의 주민으로 하나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딸이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윤석열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하고 잘못하면 반드시 끌어내는 그 투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른들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아이가 와 있거든요. 집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하시고 공연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저희 아이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연일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정말 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이제 발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자유발언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네,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오시는 걸 보고 소개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중화동에 살고 있는 이름은 이준일이라고 합니다. 사회자님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가방 들고 이렇게 문득 서 있는데 옆으로 와서 발언을 하라라고 그렇게 해서 마이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앞에 발언하신 분과 좀 중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고종 황제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독도를 정하는 이런 칙령이 발표된 것을 기념해서 2000년에 민간단체인 독도 소호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기념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독도의 날이라고. 물론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은 아니지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시피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힘을 조금 더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독도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죽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어로는 다케시마 이렇게 표현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전부터 독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본 정부에서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그 강도가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고유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일본 땅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의도는 다케시마는 역사상 한 번도 다른 나라가 점령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식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각종 문서와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50개가 넘는 일본의 국정 교과서에 똑같은 내용을 실으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억 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홍보 예산을 만들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전 세계에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합니다. 과거 일본 독도 문제, 독도 수호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20억이었는데 내년엔 15억 원을 삭감해서 단 5억 원에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연간 10시간의 독도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1시간 의무 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행보, 일본은 오히려 다케시마를 자기네 땅이라고 고유 영토라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이 이야기를 굳이 숨기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한미일 관계와 개를 같이 하면서 더욱더 우려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 제출을 했던 의견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예로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평화헌법에서는 일본 본토가 공격당하지 않는 이상 자위력을, 군사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평화헌법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안보 위협에 인지한 시점부터 일본은 선제적으로, 독자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타격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문서가 이 안보 전략 보고서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윤석열 정부 어떻게 했을까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서 새롭게 한일 관계가 발전을 해야 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언론을 통해서 이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그 어떤 나라도 독자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8.15 경축사에서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기는 그 이전으로 돌리는 아주 무모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백지수표를 제출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묵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 영토를 보호하고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 책무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스스로 방기한 아주 무책임한 언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일본의 포기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자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식화가 된 것은 올해 2월 달에 열렸던 한미일 군사훈련을 동해안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훈련 장소를 일본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됐었습니다. 추후에 미 국방부에서는 이거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모든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표기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착오에 의한 오기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일본 편에 들어서
편을 들고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얘기가 동해가 일본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침묵하는 이 시기에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동해가 일본해로 포기될 것처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다케시마라고 그렇게 미국이 인정하고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제적 기준과 시각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거에 맞게끔 독도가 다케시마일 수밖에 없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과도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교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국제 분쟁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과 외교부가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 오늘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요구하고 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뉴라이트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를 왜곡하는 이런 것들 멈추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부터 시키고 독도교육 다시 한번 우리 초등생들부터 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영상 뿌리라고 엄청난 돈들이 들어갔죠. 이런 거 하지 말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거 명확하는 영상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이런 활동들을 대통령이 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외치면서 발언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독도는 누구 땅이죠? 우리 땅! 다시 한번 독도는 우리 땅! 예, 감사합니다. 네, 발언을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엄청난 열변을 표해주셨습니다. 네, 다 같이 구호 하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네, 오늘 준비된 발언은 더 이상 이제 자유 발언이 더 없으시죠? 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윤석열 정권 심판 시국 촉불이 우리 중랑구에서 처음 열리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겠죠.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노동자 민중들의 우리 서민들의 우리 중랑 구민들의 삶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워나가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기 위한 행동과 실천들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곳 사가장역을 지나시는 중랑구 주민 여러분, 저희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